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에서 이사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랑 팁을 드리려고 해요. 총 3편으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 첫 번째 편에서는 기존에 살던 집을 해약하고 그리고 집주인과 함께 집 검사를 맡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편에서는 좋은 집을 찾기, 그리고 세 번째 편에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편 바로 시작할게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집을 일단 해약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집주인에게 해약 의사를 이메일을 통해서 알리게 되고, 그리고 보통은 해약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떠나고 싶은 날로부터 3개월 전에는, 적어도 3개월 전에는 해약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3개월이라는 건 통상적인 그런 수치일 뿐이고, 각각 집 계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해약 신청서에는 본인의 이름, 그리고 살고 있던 집,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해약 날짜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이사할 때 사용했었던 해약 신청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제가 이번에 이사할 때 사용을 했었던 해지 양식이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으신데 제가 여기서 살짝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짚어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기서 오른쪽 위에를 보면 이 편지를 쓴 장소랑 날짜가 써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목은 퀸드공데어 보농이라고 집의 해지라고 저는 적었거든요. 그리고 만일 집 주인이 남성분이시라면 저희 집 주인처럼 그럴 경우에는 제약의 에아처 해야 하고선 집 주인의 성을 써주시면 돼요. 이름은 쓰면 안 되고. 그리고 만일 여성분이시라면 제약의 에아테 프라우 하고서는 또 성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컴마를 찍고 소문자로 시작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이 제가 이전에 살았던 집의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지를 하고 싶으신 집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해지를 하고 싶은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해지 기한에 해당하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일단 바꿀 부분은 이 정도가 되고, 그리고 여기 써있는 내용은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이 편지를 가지고 나는 집 계약, 근데 이 주소에 있는 이 집의 계약을 우리가 약속했었던 해지 기한에 맞춰서 10월 30일까지 해지를 합니다. 나의 해지가 들어간 것과 그리고 계약이 끝나는 날짜를 서면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집을 넘기는 것에 대한 약속 시간이라든지 장소,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나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연락을 주세요. 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라도 바꾸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바꾸셔도 괜찮고, 요거를 참고해서 해지 신청서를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해약할 수 있는 기간이 총 3개월이라고 할 때 지금 해약 신청을 하면 3개월 후에나 그 집을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집을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약 신청을 덜컥 해버리면은 그 3개월 동안에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집을 미리 구해놓고 그 후에서야 해약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집을 이미 구했어요. 그럼 보통은 다음 달 정도엔 들어가야 되는 계약일 텐데, 기존에 살고 있었던 집은 3개월 후에나 나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2개월, 1개월 정도가 뜨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집에 살도록 하는 쯔비셴 미터라고 하죠. 쯔비셴 미터를 구해서 그 집에 살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집주인과 상의를 한 후에 다른 사람을 그 집에 들이셔야 돼요. 만약 집주인과 상의하지 않고 그냥 쯔비셴 미터를 들이시면 집주인이 알게 된 경우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거든요. 원래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집주인한테 그 뜨는 사이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여기 들어와 살아도 되는지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집주인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저의 경우에도 중간에 한번 기간이 뜬 적이 있어서 다른 분이 그 집에 살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한테 여쭤봤더니 집주인 말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도 괜찮고, 그리고 아니면은 본인이 저 다음 들어갈 나흐미터를 구하게 된다면 그렇게 빨리 구한 만큼 계약을 일찍 해지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좀 유연하게 이렇게 조금 편의를 봐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12m를 들이시는 것보다는 집주인과 소통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 해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집이 계약이 끝나는 날이 다가오게 되면은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날을 잡게 되거든요. 독일 말로는 Termin zur Wohnungsübergabe라고 하죠. 이 날이 올 때까지 집의 상태를 이사 들어온 날과 최대한 비슷하게 가구나 물건들을 배치해 주시면 돼요. 기존의 집에 이사를 들어오기 전에 계약을 할 때 분명히 보능스포토콜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 리스트 안에는 집에 뭐가 있었는지, 벽 상태는 어땠는지, 열쇠는 몇 개를 줬는지 등등 되게 상세하게 다 적혀 있거든요. 그 리스트에 보면은 각각 주방엔 뭐가 있었고, 침실엔 뭐가 있었고, 화장실엔 뭐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참고해서 다시 원래의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바꿔 놓으시면 돼요. 여기서 나는 프로토콜 같은 거 받은 적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저번에 살았던 집에서는 프로토콜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보통 부동산이 아니라 개개인이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통 프로토콜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토콜이 있어야지 뭐가 이 집에 있었고 없었고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서로의 오해가 없기 때문에 만일 집 계약을 하실 때 집주인 측에서 프로토콜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 먼저 프로토콜이 혹시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보능스übergabe 프로토콜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구글에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오죠? 검색을 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제일 위에 있는 PDF 파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첫 페이지에는 그냥 기본적인 집주인과 그리고 새해 들어서 살았던 사람의 정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일단 열쇠가 뭐 어느 곳에 해당하는 열쇠가 몇 개를 줬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각각 방마다 상태가 in Ordnung, 괜찮은지, 그렇다면 야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folgende Mängel wurden festgestellt, 그러니까 아래와 같은 부족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서 혹시 망가지거나 이상한 점이 있다면 여기다가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와 같은 그 방들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도 혹시 뭔가 다른 게 있다면 여기다 쓰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주인, 그리고 새를 들어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증인이 있다면 증인까지 이렇게 사인을 하고 나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집을 넘기는 날, 그러니까 보능스übergabe를 하는 날에까지 집 청소를 하면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만일 집에 벽에다가 구멍을 뚫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액자를 걸거나 하여간 뭔가를 걸기 위해서 벽에 구멍을 뚫으신 경우에는 그 구멍을 다시 메꾸셔야 되거든요. 그 집에 살면서 벽에 구멍을 못 뚫게 하는 것 자체가 집주인이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구멍을 뚫는 건 자유이지만 집을 나갈 때는 그 구멍을 다시 메꿔 주셔야 되는데, 어떤 걸로 메꾸시냐면 1유로 샵이나 아니면 바우하우스 같은 데 가시면 슈파흐텔마세라고 하는 걸 팔아요. 약간 치약처럼 되어 있는 그런 튜브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슈파흐텔마세를 쭉 짜서 구멍을 메꿔주고, 그 다음에 그 구멍 위에다가, 메꾼 구멍 위에다가 벽색이랑 똑같은 색으로 살짝 칠해주시면 그러면 돼요. 그리고 벽 색깔 같은 경우에는 흔히 다들 하시는 말이 내가 이사를 나갈 때 살던 집의 벽을 다 흰색으로 칠해놓고 나가야 된다, 이런 루머가 돌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내가 새로 원래 기존 집, 예를 들어서 벽이 다 흰색이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들어서 나는 내 방의 뭐 벽을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어. 그래서 다른 색으로 칠했다고 쳐요. 근데 만약 그 색이 막 빨간색, 막 형광 초록색 막 이렇게 눈에 막 팍팍 띄는 그런 색깔이 아닌 이상은, 연한 무채색에 해당하는 색이라면 굳이 벽을 내가 바꾼 벽의 색깔이라고 해도 벽 색깔을 다시 흰색으로 돌려놓을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살던 집에 제 침실을 회색으로 칠했었거든요. 근데 그 회색을 다시 흰색으로 칠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수로 그 집에 이미 배치가 되어 있었던 가구를 망가뜨린 경우에는 당연히 망가뜨린 사람이 그것과 최대한 비슷한 것으로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고 시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서 뭐 클라인한짜이게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뭐 마켓플레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상태도 비슷한 걸로 갖다가 놓으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집주인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이 가구가 정말 중요한 가구였는지, 그러면 내가 어떤 비슷한 걸로 새로 사 놓을지, 아니면 진짜 새 걸로 다시 사놔야 할지, 아니면은 이미 중고였으니까, 그리고 이미 조금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그냥 버려도 될지, 이런 걸 집주인이랑 같이 상의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집주인이 조금 말이 통하는 사람일수록 상의할 때 결과가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이 보농수입학업의 당일이 되면은 집주인이 직접 오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고용한 어느 회사의 대리인이 오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과 함께 그 아까 얘기했었던 보능스 포토콜 있죠. 보능스 위버가베 포토콜, 그거 리스트를 함께 같이 보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체크를 해요. 또 벽이나 가구의 상태라든지 그런 것도 다 세세하게 체크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번에 제가 이사를 할 때는 집주인이 시간이 없어서 대리인을 집을 체크하는 회사에서 나온 사람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리스트를 들고 집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사용을 했던 프로토콜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각각 항목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목은 복도죠. 그리고 그 다음은 화장실, 그리고 앞에 방, 그리고 부엌, 그리고 뒤쪽에 있던 방까지 해서 각각 그 항목마다 정확히 어떤 게 그 방에 들어 있었는지가 되게 자세하게 다 적혀 있어요. 심지어 뭐 CD 플레이어부터 해서 되게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이 리스트를 참고로 해서 집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지금 이 리스트가 최근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저보다 더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들어올 때 만들었던 거라서 저는 이걸 처음에 받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능수입학 아벨 하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다행히 집주인도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대리인이 와서 이거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대리인은 집주인과 제가 해결할 문제이고, 그 점은 본인은 이제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 뒤에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어디에 위치했는지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쫙 적어 놨거든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난 이런 리스트를 처음에 들어올 때 받은 적이 없고 이 집에 없던 게 여기 써있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안 써있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집주인이 자기도 다 알고 있고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죠. 처음에 이사 올 때부터. 이 보능수 이박압의 포토콜에서 중요한 것이 열쇠가 모두 있는지, 그리고 젤러슈탄드가 맞는지를 또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젤러슈탄드는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내려가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젤러슈탄드가 여러 개가 막 쫙 붙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층수랑 그리고 그 보너스 위버갑의 포토콜에 이미 써있던 나의 젤러슈탄드에 해당하는 그 배정된 번호 있죠. 그거를 확인해서 그 바뀐 젤러슈탄드를 거기다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성한 프로토콜을 참고로 해서 집주인이 이제 6개월 안에 카우치온,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 보증금에서 만일 집에 망가진 물건이 많거나 아니면은 집에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것이 많았을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조금 돈이 까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망가진 부분을 다시 원상대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고 하면은 돈이 당연히 들겠죠. 근데 이렇게 집주인이 카우치온에서 돈을 그냥 깐 다음에 바로 그대로 통보를 만일 한다면 집주인한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왜 얼마만큼이 빠지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서로 오해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만일 억울하게 내가 한 게 아닌데 원래 이제 이랬는데 이렇게 까인 게 있다면 그때는 다시 얘기를 해서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카우치원이 혹시 깎인다면은 꼭 집주인과 대화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보증금은 보통 6개월 안에 집주인이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 법적으로 6개월이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에 따라서 혹은 집 계약에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주인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이사 나올 때마다 적어도 한 달 안에는 무조건 다 돌려줬던 것 같아요. 몇 주? 2, 3주 안에는 전부 다 돌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들어보면 바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돌려주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집에 이제 보통 독일에서는 전기세는 따로 내고 집세에 물세랑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세랑 난방비를 집세에 포함해서 한 달에 매달 꼬박꼬박 내는 것을 1년치를 도합 계산을 해서 만일 내가 매달 냈었던 그 물세랑 난방비가 내가 진짜로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낸 거였다 할 경우에는 1년 후에 계산을 해서 내가 많이 낸 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고, 혹시 내가 미리 낸 그 난방비랑 물세가 너무 적었다 싶으면 1년 후에 제가 적게 낸 만큼 더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이게 매달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일 이번 연도에 6월까지만 이 집에 산다 할 경우에는 이번 연도 1월부터 6월까지 내가 더 내거나 덜 낸 그 난방비랑 물세를 내년에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덜 냈는지 더 냈는지를. 그래서 그 더 내고 덜 낸 거를 계산해서 만일 내가 덜 냈으면은 덜 낸 만큼을 카우츠에서 까고 주고 싶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그 보증금을 돌려주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1년 동안 사용한 비용이 더 들었는지 덜 들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네벤코슨 압가시농이라는 걸 받아야 하는데 그게 보통은 가을에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계약서 안에 명확하게 언제까지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이 끝난 일로부터 적어도 뭐 2개월 안에 돌려주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계약을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집주인이 무조건 그때까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만일 이 카우치온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보면 보통 학생들을 도와주는 무료 변호사가 있어요. 그 무료 변호사한테 상담 신청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변호사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미터 페어아인이라고 세입자를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이 세입자 단체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 그러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이번 1편에서 준비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이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집 계약하시는데 그리고 보증금 돌려받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봬요. 치스!